싶냐면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세부 계획은 쉽게 짜지는 거야.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세부 계획은 쉽게 짜지니까 이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우지 마시고, 저는 3년 안에 아파트 2채를 사는 게 목표인데요.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돈과 시간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말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돈으로 말해야 돼요. 아파트 2채가 아니고 몇 억짜리를 어디에 뭘 얼마나 살 거냐, 이거로 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정확하게 계획이 안 쓴다. 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골탈태. 부자가 되려면 환골탈태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사람은 이게 살던 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나서 저걸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딱딱딱딱 세우면은 뼈가 바뀌고 얼굴이 바뀔 정도의 어떤 큰 고통과 고난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목표로 다가가는 거죠. 방법을 내가 따라갈 거니까. 이런 마음가짐 없이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부자의 길입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10년간 100억을 벌다고 말했죠. 그러면 1년간 10억을 벌어야 되네. 맞죠? 그럼 1년간 10억을 벌려면 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월급으로 10억을 버시든지, 아니면은 월급으로 10억을 불려내는 방법을 알아내시든지, 아니면 무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업을 하시든지, 뭔가 그 능력을 찾으셔야 된다. 그 능력이 뭐가 필요한지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두님, 한 달에 900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지금 나한테? 그걸 본인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월급이 300인데요. 그럼 나머지 600을 어디서 벌죠? 그 벌려면 어떤 능력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돈 버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방법을 세우면 그 다음에 필요한 능력들은 보일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그냥 부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돈을 잘 벌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식도 충분히 내가 습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능력을 내가 갖출 것인가,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갖춰야지만 내가 이 목표대로 쭉 가가지고 결국에 100억 부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죠? 그냥 열심히 그냥 경매 배우고 부동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가다가 멈춥니다. 100% 가다가 멈춰요. 그냥 가다가 집 사든지 도박을 하든지 바람을 피든지 차를 사든지 이러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수성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이렇게까지 갔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해야 할 일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해야 할 일.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려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죠?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죠. 자, 목표도 정했고 방법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 그 능력을 얻기 위한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게 뭐냐, 방해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방해되는 게 뭐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해야 할 일까지는 정했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회사였어요. 회사 다니는 거. 회사 다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방해 요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빨리 그만둘 것인가. 자, 신랑이 방해 요소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방해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 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잔다. 그냥 커피를 7잔, 8잔씩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냥.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잠을 안 자면 되죠. 잠을 안 자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몸 상하셨을 듯 해요. 몸 상하죠. 몸 상합니다. 막 살도 엄청 찌고 막 눈 밑에 막 다크서클 생기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선 방법이 없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시간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잠을 막 줄이든지 출퇴근 시간을 줄이든지 어떻게든 만들어내세요. 아니면 회사를 그냥 대충 다니시든지. 방해 요소를 없애야지 내가 능력을 얻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저를 막 지방으로 보내고 막 해외를 보내고 막 이러는데 어떡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해외 가라고 그러고 지방 가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치겠는 거예요. 지방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해외를 가라 그러니까 해외를 가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저한테 큰 리스크였죠. 그러니까 빨리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월세 수입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생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해 요소를 찾으면 또 방법이 생겨납니다. 또 방법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는 배우자가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내 와이프가 나랑 마인드가 안 맞으면 나를 막 계속 막 잡아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고 막 말리고 막 나를 막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자적인 마인드가 안 맞으니까 나한테 막 계속 막 부정적인 영향을 막 계속 줘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나 혼자 몰래 하는 수밖에 없고요. 나 혼자 몰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몰래 해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여주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 이해해 준단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방해할 것 같은 사람한테 상의하는 순간 그냥 나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몰래 하시면 되는 거고, 몰래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방해 요소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 방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내 목표는 이룰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는데 그 목표에 방해되는 배우자를 만나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목표를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가고 싶은데 이거에 방해되는 배우자를 내가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지는 거야. 우리 둘 다 불행해진다. 그렇게 해서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마크 아이님인가? 마르키인가요? 독립하면 돈이 나가서 돈이 나가는 거랑 방해 요소가 내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랑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계속 돈이 조금 더 나가지만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은 확실히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돈은 조금 아낄 수 있지만 옆에서 방해 요소가 나를 계속 막 옆에서 막 들들 볶는다 그러면 나는 또 인생의 목표를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돈을 원하는 만큼 빨리 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원하는 만큼 빨리 모을 수가 없어요. 뭐도 써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뭐 안 돼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이런 분들 있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선 돈을 못 버는 건 괜찮은데 돈을 막 쓰는 거,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으로 막 돈을 쓰고 있는 거는 내가 정신 차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면 돈을 안 쓸 수는 있죠. 돈을 더 벌지는 못해도. 근데 돈이 막 계속 새요. 돈이 막 줄줄 나가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방법 없나요? 어떻게 좀 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없다면은 부자 되긴 글른 거다. 먹지 마세요. 배지은님 먹지 말고 점심 싸다니시고요. 네, 아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아낄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됩니다. 자,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많이 못 벌어요. 이거는 내 능력에서 약간 밖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스타를 끊어야 돼요. 네, 맞아요. 인스타 끊으시면 돼요. 인스타부터 끊으세요. 인스타, 페이스북부터 끊으셔야 돼요. 거기는 다 허세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냥 남들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을 더 벌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직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는 제 학과와 제 전공과 제 학력으로는 이직해도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럼 투잡을 뛰셔야 돼요. 투잡을 뛰든지, 뭐 사업을 하시든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 달리기를 10초 때, 100m를 10초 때 뛰는 사람하고 20초 때 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둘이 경기를 뛰면은 공정한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느리면 더 빨리 뛸 생각을 하시든지, 더 먼저 뛰시든지, 미리 출발을 하시든지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쟤는 돈 많이 벌고 저는 돈 못 버니까 부자 안 돼야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돈을 더 벌면 되죠. 그럼 돈 벌 방법이 전혀 없는가? 있어요. 왜 없어요? 세상에는 학벌이 필요 없어도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합법선에서,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 불법이 아닌데 돈을 많이 버는 직종들이 있긴 있어요. 대신에 고달프겠죠. 고달프든지 진상을 만나든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든지 어쨌든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빨리 그만둘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돈을 불릴 줄 모르겠어요. 이러면 배우시면 돼요. 독학을 하시든지 뭐 남한테 배우시든지 하면 되니까. 책을 보시든지.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누구나 다 할 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근데 애들도 기어다니면서 엄마한테 말 들어가면서 배우죠. 말도 못하는 애기가 뭘 배워가지고 이만큼 컸잖아요. 근데 뭘 못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남을 이용할 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남을 이용할 줄 모르겠어요. 남을 이용할지 모르는 분도 한번 조금씩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한번 써보시고, 뭐 수리할 때 남도 한 번씩 써보면서, 그러니까 경험을 쌓으면서 사람은 좀 배우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경험을 또 못 쌓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 작은 거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점점 남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목표가 명확하면, 아까 말했듯이 목표가 명확하면은 지금 막 고난스러워도 막 이렇게 뚫고 가거든요. 뚫고 가는데 목표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힘들면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뭐 저는 아파트를 막 30채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뭐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10채, 20채 때 막 멈추고 싶었지만 안 멈췄단 말이죠. 그 이유는 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목표가 없었다면 아마 중간에 멈추고 뭐 외제차 사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면은 길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당장 내가 올해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올해 10억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내가 환골탈태가 돼야 되겠어요. 어찌됐든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내가 명확하게 그 목표를 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건.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한테 방해 요소들이 많을 텐데, 그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그 방법대로만 따라가면 그 목표를 달성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